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30년 만에 대전에서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대전 UCLG 총회인데요. 다음 달 10일부터 4박 5일 동안 전 세계 지방정부 대표들이 대전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다질 예정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전 세계 도시 외교의 무대가 될 대전 UCLG 총회의 의미와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UCLG 조직위원회에서 정재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대전 CBS 김미성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참여연대 김정동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숙박비, 항공료 같은 후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해외 참가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UCLG 총회가 이제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니까 사실 3주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바로 코앞인데요. 그 UCLG에 관련해서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대전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제 UCLG 총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재근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UCLG 총회는 많이 들었지만 UCLG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기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UCLG는 우리말로는 세계지방정부연합이고요. 네. 영어로는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한 140여 개국에서 24만 개 지방정부들이 회원도시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유엔이 인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 간 국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년에 한 번씩 세계 총회를 엽니다. 그러면 이 총회에서 전 세계 도시의 수장들이 또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구에 해결해야 될 그 이슈를 함께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국제사회에다가 전달하고 싶은 이런 그 메시지를 만드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슬로건은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이제 유엔이 인정한 그런 기구고 국제기구고 또 이제 뭐 주제까지 설명해 주시고 참 의미까지 담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한다. 그리고 대전 엑스포 이후에 뭐 최대 이제 국제 행사 아닙니까? 대전에서 열리는 그 곽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걸까요? 예,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요. 그 2019년 11월에 6회 총회가 열렸었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번에서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제회의나 이런 게 아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대전에 모여서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방정부 연합의 총회의 조건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지방정부 연합의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의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면 예를 들면 지방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 도시여야 한다. 또 예를 들면 UCLG의 결정들이 국제적인 의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있는 도시여야 한다. 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3천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는 시설 네. 또는 그 조직력 이런 것을 갖춘 도시가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러한 기준들을 이제 충족시켜서
이렇게 3년 만에 총회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대전 시민이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UCLG라는 말이 좀 낯설은 시민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UCLG의 위상을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지방정부 협력 기구입니다. 네. 정말로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나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의제들을 놓고 보면 적어도 지방정부의 어떤 지구적 의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국제협력기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구의 총회를 우리가 유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도시 하면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제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한데 대전에서 이제 유치했다는 거 그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죠. 시민들이 또 자부심을 좀 느낄 만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국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 중심, 특히 서울 중심의 어떤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계화가 가져다 준 중요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어떤 국가 중심의 또 서울 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이런 발전이 아니라 이러한 그 대전광역시와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 스스로 어떤 지방 외교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런 리더십을 지역 스스로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방 외교의 역량도 좀 키우고 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의제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민들은 과연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 직간접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걸 치르고 나서 대전에 어떤 좀 기대 효과가 있을까? 자, 김미성 기자님 그 대전시 출입하면서 UCLG 많이 이제 취재도 해보고 했을 텐데 어떤 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세계 도시 정상들과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4박 5일 동안 대전을 방문해서 이제 교류 협력을 강화를 하는 건데요. 이 기간 동안에 뭐 숙박이라든지 뭐 관광, 소비 등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 당시에 유치했을 때 대전시에서 홍보했던 기대 효과는 460억 원으로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어요. 네. 또 이제 대전 방문의 해가 이제 작년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사이언스 컴플렉스라든지 아니면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개관 시점에 맞춰서 이런 초대형 행사가 대전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관광 거점 도시로 조금 발돋움할 수 있는 원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김정동 사무처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민단체에 몸담고 계신데 지금 김미성 기자님은 이제 뭐 경제 효과 또 관광 그런 쪽으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무처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효과를 좀 주목하시나요? 저는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지방 정부가 그 다양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들도 개발해야 되고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연수를 가든지 아니면 영문 홈페이지로 번역을 한다든지 다른 나라들 직접 찾아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UCLG 총회를 통해서 다양한 지방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자치와 분권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직접 접할 수 있는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는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그 지역의 시민사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가까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계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후에 대전에도 좋은 사례들, 좀 더 나은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 기자님 그 금액적으로도 이제 경제 효과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행사 치를 때 경제 효과나 그런 걸 좀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해서 그런 비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정 사무총장님 좀 어떻습니까 이번? 경우? 예, 이 효과는 뭐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그 배움의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무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서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얼마나 이 행사가 우리 대전에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전문가에게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네. 지금 쭉 정리를 해서 분석을 좀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UCLG의 그 성공의 그 조건, 그 효과를 이런 그 경제적 효과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뭐 또 큰 규모의 국제 행사를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어떤 규모의 측면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선은 경제과학도시로서 대전의 글로벌 위상을 재점화시키고 재확인하는, 그래서 대전이 이 UCLG라고 그러는 이런 그 좋은 그 도시외교 플랫폼을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향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시 미래 발전에 대해서 시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이번에 만든다. 네. 30년 전에 엑스포를 통해서 만들어서 30년간 우리가 왔듯이 이제 향후 30년, 50년은 또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우리 미래 세대인 이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이런 글로벌 인재로 육성이 되물이내 가지고서 대전의 그 미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측면, 또 과학과 마이스 기술력을 세계에 알려가지고 우리 그 회의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이거 한번 종합적으로 다 봐가지고 지금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시민들께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행사 총괄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효과들이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되려면 아무튼 많이 참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이제 뭐 좀 행사 참가국이 적다 이런 좀 얘기도 나왔었는데 최근 이제 또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한 24일 정도가 남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참가 현황 또 그 행사 준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9월 15일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제네요. 예, 어제죠. 예. 어제 기준으로 해서 등록자 수가 총 106개국에 333개 도시 2,06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네. 2,000명이 넘어섰고요. 이 중 해외 참가자가 105개국에 302개 도시에 988명. 네. 나머지 이제 1,073명이 국내 참가자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개최된 더반 총회, 전차 대회죠. 더반 총회가 내 외국인 합쳐서 3,000명이 네. 참석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지리적 위치로 유럽에 가까웠고 아프리카 도시들이 대거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참석한 대회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여전히 우리가 당초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이걸 개최할 때 세웠던 목표인 5천 명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네. 여전히 상당히 여건을 감안할 때 큰 규모의 참가자를 가진 국제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해도 선방했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정도, 저희가 이제 도시로 얘기하면은 한 500여 개 정도의 그 도시에서 참여를 할 것으로 네. 저희가 예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전 세계에서 500여 개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대전에 모였다고 그러는 것, 그것은 큰 국제 대회나 국제 회의로서 손색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곽형근 교수님도 이제 UCLG 총회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성공 개최의 조건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참가국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그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뭐 좀 더 커다란 규모, 더 많은 어떤 그 인사들이 우리 대전에 모여서 더 큰 의미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대전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또 엊그제 우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곧 팬데믹이 전환점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표현도 했듯이 또 한 달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분명히 참여하는 어떤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조금 국내 정치 상황이 분명히 이러한 그 개최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전시의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이제 시장님이 이 대회를 유치를 했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대회를 이제 지금 이끌어가고 이 대회 개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약간 그 잡음도 있었던 것도 글쎄 말이에요. 사실이고요. 근데 네. 지금 다시 나름대로 대전시에 전력을 다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김 기자님 이제 시청 출입하면서 잘 아시잖아요. 그 민선 8기 출범하자마자 이제 이석봉 부시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기대만큼 참가 국수가 없다. 지금 아주 이대로 가다가는 아주 위기다. 동네 잔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전시가 그동안 해외 홍보와 유치 활동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는데 국제 행사의 위상을 갖추려면 좀 어떤 노력이 더 좀 필요할까요? 우선 단편적으로는 참가 도시의 수와 참가자의 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수치만 보고 이걸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이 총회에 참가하면서 뭐 세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도시로 돌아갔을 때 남는 것들이 대전 총회의 위상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정동 사무처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이 좀 있습니까? 아쉬운 거라든지. 일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상 자체는 그 형식적인 그리고 규모적인 위상 자체는 뭐 위원회에서도 인정했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희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대회의 위상은 이 대회가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내놓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 뭐 인류, 지구 그리고 지방정부 이 세 축의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눠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나눠지거든요. 실제 인류와 관련해서는 돌봄이라든지 평등, 뭐 페미니즘 그리고 지구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이나 기후 위기. 뭐 지방정부 관련해서는 자치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다뤄지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글 홈페이지에서는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네. 영문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UCLG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제목이 뒤에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대전이 선도하고 끌고 나가고 그리고 대전에서 이 주요한 이제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정확히 알려지고 그리고 대전이 이 UCLG 총회를 주도한다면 전 그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좀 부족하다. 예, 곽 교수님. 아니, 저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국제적인 회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물론 일상적인 회의도 뭐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상의 회의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하이브리드 회의 방식이 뭐 지배적인 어떤 회의 방식으로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최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대면으로 정말 회의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이번 대회는 뭐 코로나19의 하나의 일종의 실험 무대이기도 하다. 하이브리드 회의 방식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전체 회의의 어떤 질과 어떤 성과를 높이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무총장님 지금 예. 이제 그 김정동 사무처장께서 조금 이제 홈페이지에 예. 그런 내용이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다. 예. 그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이게 프로그램의 네. 초안입니다. 네. 이제 계속 채워서 곧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한국말로 우리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되는 대로 곧 이제 올릴 거고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를 잘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아마 네, 카메라로 그렇게 말씀해 예, 주시면 되겠네요. 보시면은 보이네요. 예, 예. 이 UCLG 총회는 크게 5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그 회의가 모여 있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스태튜터리 트랙, 어셈블리 트랙, 로컬 팩션 트랙, 타운홀 트랙, 로컬 팩션 트랙, 타운홀 트랙, 그리고서 대전 트랙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4개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요 4개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대전 트랙이라고 그러는 이제 이걸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고 다음에 할 기회가 네네. 말씀을 드릴 기회가 네,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질문을 예.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김정동 사무처장께서 이제 아쉬움을 표한 부분은
아무튼 이제 행사가 2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 3주 조금 남았는데 아직도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이제 일정이나 정확한 프로그램이 안 올라와 있다는 그 아쉬움을 좀 표하셨는데 이것도 홍보 부족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해서요. 않습니다. 이게 이 회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세미나라고 그러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한 200여 개 정도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의 세미나들이 다 지금 명시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다 지금 현재 그 오거나이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계속. 왜냐하면 해외 연사도 그 섭외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늘상 통상 국제 회의는 사실상 그 내용이 완성되는 것은 거의 일주일 전쯤 해가지고서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되는 대로 좀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자라고 주장을 네. 해가지고 계속 지금 올리고 있고 우리 한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빨리 팔로우를 해가지고서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이 회의는 사실상은 국제 기구하고 회원 도시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된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있는 회의가 아니라서 이제 그 국제 기구에서 조금 그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 교수님 지금 좀 어떻습니까? 조금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아까도 제가 UCLG와 관련해서 개최 도시의 조건을 말씀드릴 때 아주 명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해 바로 UCLG와 협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도시, 다시 말하자면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까지도 참여를 통해서 뭔가 UCLG의 어떤 위상과 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자격을 갖춘 도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물론 여러 가지 대전 트랙도 있고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 세계 지방정부 연합 총회를 기획을 할 때 대전에 여러 그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간 부문 또는 시민사회 부문도 참여를 같이 하고 협력적으로 기획을 하고 이랬으면 훨씬 더 쉽게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민간 단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자연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지금 표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다음 행사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면 좀 더 내실 있게 좀 치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김정동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프로그램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시는데 좀 아쉬우셔도 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공식 행사하고 이제 회의 같은 게 개략적으로 윤곽은 나왔을 텐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공식 행사 위주로. 공식 계좌는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잘 해주시긴 하겠지만 이제 4가지 트랙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방정부 대표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전체 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 지구, 인류,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한 이제들을 다루고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평등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지방자치, 기후위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일종의 공동협약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전을 준비하는 그 신규 트랙인 대전 트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제일 주목하는 트랙 중에 하나가 로컬 포액션이라는 트랙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민사회 영역도 열려있는 곽형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UCLG가 단순히 지방정부 선출직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실무자들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겠죠. 그리고 지역에 같이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시민사회를 조직된 시민사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UCLG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 로컬 포액션에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상반기부터 계속 그 국제회의 그 사무국에 메일도 보내고 했었는데 네. 국제사무국도 참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게 참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운홀 미팅, 시민들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트랙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관심 갖고 빨리 열리기만 하면 다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행사가 좀 딱딱하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이제 시민단체 아니면 세계 지방정부 이제 수장들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 기자님 어떻습니까? 좀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좀 함께 간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전체적인 행사는 소개를 해주셨고 시민들이 궁금한 건 아무래도 내가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UCLG 총회 같은 경우에는 과학도시 대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시민과 함께한다라는 데 좀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고 있는 K-팝 콘서트가 다음 달 11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또 웰컴 축제 같은 행사가 32개 행사가 대전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K-팝 콘서트에서는 퓨전 국악을 비롯해서 댄스팀, 뭐 트로트, 아이돌, 뭐 이런 인기 가수들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고요. 지금까지 확정된 명단에는 싸이라든지 거미 이런 가수들이 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회 기간 동안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 정기 공연을 비롯해서 또 옛 충남도청사 비엔날레 미술 전시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동참하는 행사도 있다고 하고요. 또 대전 엑스포의 상징과도 같은 한빛 광장에서도 기간 내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드론 쇼라든지 버스킹, 음악 분수, 푸드코트, 플리마켓 이런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시민분들도 많이 가서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을 때는 세미나 뭐 회의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했는데 UCLG 자체가 이제 용어도 어렵고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딱딱하게 느껴졌었는데 아무튼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취재 아니라 직접 놀러도 가실 건가요, 그럼? 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재근 이제 사무총장님 그 원래 4개 트랙인데 이번에 예. 이제 5개 트랙이 돼서 대전 트랙이 이제 포함됐고 개최 도시 이제 자체 행사가 공식 일정에 반영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던데 그 과정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총회 사상 최초로 세계 사무국을 설득을 해서 개최 도시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제 독립적인 트랙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아까 그 김정동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패ction 트랙이 그 역할을 하는데 네. 그거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세계 사무국에서 오거나이징을 하니까 조직을 하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걸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이게 늦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전이 잘 할 수 있는 또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라서 대전 트랙을 지금 주요 주제를 과학과 도시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부 이제 그 주제로 해가지고 과학과 환경, 과학과 사람, 과학과 행정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14개의 세미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여러 그 국제 기구나 한국에 있는 우리 기관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데 그때 오신 회원 도시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대물림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과학을 통해서 도시 외교를 대전이 한번 주도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글로벌 경제 과학 도시로서의 외교 플랫폼으로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UCLG를 활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거는 다음번 그 총회 유치 도시도 우리도 이런 자기 그 도시의 이름이 들어가는 트랙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를 이제 예, 남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전하면 사실 이제 최근에 누리호 발사 성공 또 이제 다누리호 달 탐사선 이제 성공으로 해가지고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또 한국 전체가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전이 그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번 이번 회의를 통해서 과학도시 대전 이런 걸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예, 아주 대전 트랙을 만들고 그 대전 트랙의 의제를 우리 과학도시와 연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판단 또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국제기구가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서 이런 트랙을 만들 때 상당히 방어적일 텐데 아마 이렇게 대전 트랙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 그 정재근 사무총장님의 어떤 추진력 이런 것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노고를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에서는 대전하면은 우리 대전 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국민들도 과학도시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기회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과학도시가 대전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보면은 이제 대전 트랙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다 스마트 기술 또 내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최신 기술 체험장 뭐 이런 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이번에 직접 대전에 와서 이 회의에 참여하는 외국 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충격적인 어떤 굉장히 새로운 어떤 정말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홍보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 김 기자님 지금 대전시 출입하고 있는데 혹시 대덕특구 그쪽도 출입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 대덕 그쪽은 안 부분은, 하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 총회가 과학도시 대전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대전 트랙 자체가 과학기술에 의한 도시혁신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한 세션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세션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진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또 대전에 본사를 둔 진단 기술 진단 키트 제조 업체가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왔을 때 세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업계 시점으로 좀 세션을 준비한 게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K-방역에 관심이 있었던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세션들이 잘 준비가 돼서 이제 세계인들이 돌아갔을 때 대전의 총회에서 알게 됐거나 유익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대전 트랙이 전파하려는 목적은 다 달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기 김정동 사무처장님 아까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UCLG 사무국 그쪽하고 잘 이제 소통이 좀 안 되고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대전 트랙이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좀 시민단체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대전 트랙에서 어쨌든 핵심은 그 과학으로 잡았잖아요. 저는 단순히 그 대전이 과학 도시로 우리의 뭐 훌륭한 연구소 있고 기술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단순 자랑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그 삶과 어떻게 연결시켰냐. 말 그대로 과학기술과 행정, 과학기술과 뭐 환경, 뭐 과학기술과 인권 등 이거는 당연히 과학기술 발전함에 따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치거든요. 그리고 이걸 누가 먼저 빨리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션 자체는 잘 잡았다고 보고요. 근데 말 그대로 과학기술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말씀드린 행정이나 인권이나 이런 영역들에서는 많이 참여가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영역에 어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니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친절하게만 알려주시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련 있는 단체나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곽형근 교수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방정부에 이제 수장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이제 베를린 시하면 그런데 이제 시장이 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시장이 올 테고 이제 공무원들이 올 테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외교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 외교부가 이제 중앙정부가 했었는데 지금 하면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외교도 하고 국제 협력도 점점 중요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지방정부의 연대성이 좀 필요성이 커진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그럼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방화입니다. 네. 아이러니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로컬라이제이션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뭐 사회 문제, 정보, 자본, 노동, 문화가 이게 실시간대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과거에 이제 국가를 특징 지어줬던 게 국경 아니겠습니까? 이 국경을 갖다 실시간대로 정보, 사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넘나들면서 흔히 이야기할 때 지방이 그대로 세계화에 노출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지방 스스로 옛날엔 국가에 의존을 하고 중앙정부에 의존을 해왔다면은 지방 스스로 이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마련하고 또 지방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실험해가면서 어떤 그러한 다시 말하자면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에 대한 정책 주도권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그 지방정부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그 협력기구가 바로 이 세계 지방정부 연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구호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소개가 안 됐는데 이 UCLG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 자체가
localization of global agenda입니다. 네. 전 지구적 의제의 지방화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전 지구적 의제가 뭐겠습니까? 지금 기후 변화 시대에 지구의 어떤 생존의 문제,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서 유엔이 정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어떻게 지역 단위 현장에서 실천해서 이런 걸 작게 변화해서 좀 더 다음 세대에게 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는 어떤 국제협력기구가 바로 이 지방정부 UCLG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는 중앙정부가 정한 어떤 정책을 통일된 정책 또는 어떤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시민의 실천을 이끌어내고 그러한 실천들이 작게 모여서 결과적으로 이 지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네. 김정동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열거했던 그러한 주제들, 이러한 주제들이야말로 우리 대전 시민 또 우리 대전시 정부라든가 자치구들이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네. 바로 이번 그 UCLG 총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도 그런 의제들에 좀 익숙해지고 또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뭐 의미는 큰데 또 뭐 이 덧붙이실 부분에 말씀? 대해서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국제 무대에서 지방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1세기 들어왔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국가 단위의 외교 위주로 국가끼리 모여가지고서 지구의 그 문제 해결 아젠다를 결정하고 원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했는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밀레니엄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빈곤 탈피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15년간 전 세계가. 그때 국가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국가 단위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지방으로 침투가 안 되고 지방이 협력을 안 하니까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복지나 인권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그 삶의 질의 추진을 하고 책임지는 지방이 참여를 하지 않고서는 지구촌의 아젠다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서 2016년부터 지속 가능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방하고 같이 일을 하자. 네. 지방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미 벌써 UCLG라는 기구가 있으니까 이 기구를 유엔에 공식 업소볼 인정을 하고 총회에도 참여를 시키고 경제사회이사에도 참여를 시키고 특히 지속 가능 개발 계획을 매년 평가하는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이라고 그러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는 UCLG 대표가 와가지고서 각국 대표의 발언을 듣고 나서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게 하는 등 UCLG는 이미 명실공히 국제 무대에서 모든 그 전 지구적 아젠다를 국제 기구와 또 국가와 동일하게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저희가 돼서 앞으로 도시 외교의 중요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은 도시 외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UCLG를 잘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이제 그 취지는 아주 뭐 훌륭한데 행사가 성공하려면 아무튼 많이 참석을 하고 또 국내외 뭐 국외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지역 대학생들한테도 좀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홍보도 요청했다고 하던데 남은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주 좀 남았는데 홍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홍보는 뭐 다양한 이제 홍보를 수단을 이용해서 해온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실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은 이제 이미 회원 도시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제 대전시장하고 네. 그다음에 세계 사무국 UCLG 세계 사무국의 사무총장하고 공동 그 서명을 한 그런 그 공식 초청 서한문을 다시 한번 보내가지고 대전시 개최 도시인 대전시와 UCLG 월드 사무국하고가 한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달라고 이걸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일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경험하는 것은 평생에 굉장히 큰 경험이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유엔 총회를 경험하기 위해 가지고서 매년 개인 돈이나 대학의 돈을 가지고서 힘들게 뉴욕에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대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보고 배워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 학생들을
아예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미 벌써 한 달 반 전부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외국 유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정동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사실 이제 5천 명 참가로 잡았는데 아직 그거는 못 미쳤고 이제 코로나 그런 팬데믹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못 채울 가능성도 좀 있지 않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외 관심 확대하려면 좀 남은 기간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UCLG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정말 그 의미 있고 위상이 높은 행사라고는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을 유치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든지 아니면 관람을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당연히 시민들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제영화제나 그런 것도 비슷하겠죠. 근데 처음 겪어보는 국제 행사면 시민들 입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미선 기자님이 뭐 K-팝 콘서트나 다양한 축제들도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물론 이제 그 기념행사 축제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제라는 걸 경험해 보려면 이 국제 행사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그 세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미 그 전에 했던 영상들이나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제일 관심 많은 로컬 팩션 같은 경우에는 연사로 참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펼쳐진다. 그러니 가면 된다. 근데 가려면 예를 들면 패스를 사야 되는 것도 있고 안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이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면 관심 있는 시민들은 알아서 이제 찾아가잖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다가 K-팝 콘서트에 몇만 명이 왔고 이걸로만 되면 UCLG를 하는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 부분에 사무총장님. 대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는 저 사무총장으로서 홈페이지에 벌써 2달 전부터 이제 등록 시스템이 돼 있어서 네. 등록을 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 등록을 할 경우에 학생들이 우리 등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일을 이렇게 등록을 할 경우에는 몇십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일일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저희들이 이제 만든 건데 그리고 일일 패스는 3만 원이거든요. 근데 3만 원도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겠죠. 예.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하신 학생들한테는 제가 한 1,000명 내지 1,500명은 시민사회단체나 그 기업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등록비를 대신해주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걸 대중에게 이제 또 홍보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3만 원을 내면은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이런 로컬 팩션이나 대전 트랙이나 또 다른 이 타운홀 미팅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개 그 국제 회의는 통역이 한국어 통역이 제공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그 여러 나라의 통역 중에서도 한국어 통역을 이렇게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오셔가지고 이게 좋은 그런 걸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의 이제 그 어떤 그 발표나 기조 발표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을 뭐 계속 얘기 나눴지만 이제 국내외 관심을 좀 확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남아 있긴 한데 김 기자님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내외 그 관심을 좀 확대하려면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저는 국내외 관심을 확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시대를 외치면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 UCLG 총회는 사실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 행사가 단순히 지방이냐 중앙이냐를 따지는 행사가 아니고 국제적인 대형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언론에서만 좀 관심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중앙에서도 언론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보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언급하신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뭐 그날
개회식에 참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좀 홍보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런 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어느 방향이나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직접 참여를 하신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하나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 이미 UCLG에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과 중앙정부의 수평적 협력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이 2021년도 말에 개정이 되면서 그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있고요. 여기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의제를 논의하는 그런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대통령이 우리 대전에 오셔서 대전 지방 협력회의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선진적인 태도, 다시 말하면 이걸 학술적으로는 다수준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그 UCLG에서도 이렇게 중앙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선진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총장님 그런 부분 혹시 대통령실이나 그쪽하고 협의는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님 일정 관련해 가지고서는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혹시 협의는 지금 하고 시민들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 기자님이 너무 큰 부담을 주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사무총장님 얼굴이 좀 이렇게 창백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 많이는 못 드리고 한 20초에서 30초씩 간단하게 이제 그 시민 당부 말씀을 좀 한 번만 해주시죠. 곽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20초만 해주십시오. 예. 우리 UCLG 총회를 대전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그 지방정부 수장들의 회의 또 내지는 시민들이 참여한 축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의제들이 과연 무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대전광역시는 물론이고요. 바로 이런 의제들을 우리가 잘 뽑아서 어떻게 우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렇게 녹여내고 또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줘야지 이 총회의 의미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많은 손님들이 오셨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계속 우리가 대전이 도시외교의 중심으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그분들의 이미지가 대전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게 남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뭐 또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네, 네. 떳떳하면서도 아주 매너 있게 이렇게 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도 짧게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유엔이 인정한 세계 최대 기구, 국제기구 행사가 내가 사는 곳에서 열릴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사는 곳의 대전 과학도시를 한 번 더 체험해보시고 느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동 사무총장님. 네. 예, 전 세계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 실제로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실과 와닿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세계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는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 UCLG 총회를 앞두고 성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과학도시 대전의 품격과 또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